이동기 지사님과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름도 남김없이 쓰러져 갔던 영웅들을 우리 모두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예비역 대령 한주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3주기 호림 특수부대 전몰장병 위령제를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전면에 비치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호림 전몰 장병에 대한 조총 발사 및 묵념이 있겠습니다. 조총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 조총 발사.预备，破！预备，破！预备，破！右，冲！左，冲！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호림 특수부대 전몰장병 위령제에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호림 안보협의회 정규필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규필 회장입니다. 먼저 금일 왕림해 주신 내빈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유족, 호림 유관단체, 호국안보단체 내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족분들 중에서 오신 그 호림 부회장님이야 호림 황미애 전 황희성 호림 회장님 따님 오셨습니다. 아직 도착 안 하신 분인데 이병숙 호림 감사님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 호림 부대는 원래 부대원에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잡고 하시고 현재 두세 분만 살아 계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족들인데 워낙에 그 젊은 나이에 순직하시다 보니까 유족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도 못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어려운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서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현역 부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멀리 그 전방에 오신 3, 4단 간부님들 오셨습니다. 다음은 그 호림 유관단체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민족윤리회의 윤청 총재님 오셨습니다. 윤청 총재님은 그 우리 호림 안보협의회를 한 뒤에서 40여 년간을 아직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산가족협회 유재복 회장님. 인성교육개발원 박완선 이사장님, 김영갑 교수님, 고전학습연구원 김봉환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뒤에 계셔가지고 다음은 호구 안보단체 중에서 그 유명한 백골 전우의 주상용 회장님 모셨습니다. 백골! 유격군 전우의 총연합회 회장님이신 박중왕 회장님 모셨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의 유재식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한북도민의 3.1의 약속 전후의 라기섭 회장님. 특수임무유공자회 김현배, 이승주, 이광덕, 김양주, 김태웅 지회장님 및 이사님 오셨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다음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방문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국회의원 민경욱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국제농업개발원장 이병화 박사님. 안녕하세요. 뒤에 앞으로 나오시죠. 애국시인 윤경숙 여사님 모셨습니다. 경상북도청 자문위원 장문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AIC 세계한인정보센터 의사장님 정영국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못 오셨습니다. 국제친환경신재생에너지협회장 유혜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한인의 화동지구 지회장이신 김인수님 모셨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육사 동기생이면서 지금 다 예비역을 전역한 손정수, 조성욱, 최재수, 현재호, 박진호 예비역 대령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금일 사회를 맡은 그 한수성 대령은 국방정보본부 주터키 무관 그리고 현재는 그 한림대 예비군 연대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주성 대령을 소개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여기 계신 분들 일일이 다 소개하고 싶은데 미처 저희들이 홍보받지 못한 분들은 따로 또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국방부 사단법인 호림안보협의회 정규필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규필 회장은 육사 42기로 졸업하여 HID 팀장, 정보사령부 대북공작 부대장, 국방부 정보기획과장, 주중국 무관을 역임하였고 올해 5월부터 호림안보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필 회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십니까, 정필입니다. 한절기에 더욱 건강하심을 기원하면서 오늘 제 73주기 호림 특수부대 전몰 장병 위령제 행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내빈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호림 부대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에 극도 위급한 안보 상황에서 1949년 2월 창설되었으며 북한의 남침 준비 파악과 저질 위해 1949년 6월 파가 되었습니다. 적지에서 작전 수행 중 포로가 되었으나 최후의 일까지 싸우다 대부분 인원이 전사 또는 포로가 되었고 또한 처형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왜곡된 선전 선동과 기간질에서 우리 국회와 미 군사 고문단의 강력한 철수 요구 때문에 자녀 부대원들은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대는 철수 후에도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되었고 6.25 작전 기간에는 동부 전선과 팔공산 전투 등에서 획약한 정과를 올렸던 기상과 용맹이 넘치는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러나 호림 특수부대는 이전의 어느 정권에서든지 어느 정부에서든지 모두 외면되고 잊혀지고 소외된 서글픈 부대로 존재해왔습니다. 금일 제가 정중히 예복을 입고 호림 부대 모단을 쓴 것은 그중 하나는 이름 모를 초야에 무덤도 없이 묻혀있을 우리 호림 선배님들에게 최소한의 제가 예를 표하는 것이고, 하나는 제 몸을 대신하여 호림 부대원들이 호림의 모자를 쓴 것과 같은 의미로 이러한 복장을 착용하였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호림 소년들의 울부짖음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위령제를 지내면서 너무나 고마운 것은 우리 호림 부대를 73년 만에 대한민국의 국가군수가 지난 8월 14일 처음으로 언급하고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은 광복 후 귀국하여 호림 부대에 입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북작전 수행 중 전사신 이항기 지사님과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름도 남김없이 쓰러져갔던 영웅들을 우리 모두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령제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거의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 비판적인 글을 써왔는데 차마 입에 담지 않고 그냥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을 호림 용사들이여, 영혼도 받들어주는 후대리 없으면 승천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지도자가 호림의 존재를 천명하여도 그에 부응하지 못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라에 버림받은 한을 부디 잊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후배들이 최선을 다해 선배님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위령제에 참석하시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내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애국 시인 윤경숙님에 의한 헌시 봉정 순서입니다. 윤경숙 시인은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시집, 소설, 에세이집 등 여러 작품들이 있으며 시민 애국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최근에는 눈물은 진주가 되었고 절규는 노래가 되었다는 시집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윤경숙 시인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인 윤경숙입니다. 저는 49년 개성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1.4.5태 때 어린 저를 안고 그 많은 지주의 아들로서 재산을 남겨놓고 홀로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밥상머리에서 공산당에 대한 잔인함과 그 비열함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시와 소설 수필을 쓰면서 그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근래에 나라의 혼란은 제 인생에 많은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제가 9번째 책으로 눈물은 진주가 되었고 절규는 노래가 되었다. 이 첫 글은 나는 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갔는가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손자 손녀가 5이나 있는 할머니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남겨줘야 될지 저는 2년여 동안 고심하고 고심하다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지금 나온 지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또 이렇게 후국 영령이 되신 분들, 저는 그분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번 헌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야말로 100% 진짜 애국자이십니다. 제가 아마 10,000명에게는 이걸 보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다. 이런 행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호림 부대가 뭔지도 모르는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손을 잡고 깨우쳐줘야 합니다. 제가 자꾸 목이 메어서 헌신방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국의 불꽃이 되신 님들이시여 신윤 병수 님이시여 고운 님이시여 저 푸른 하늘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 님들이시여 기꺼이 조국의 불꽃이 되셔 산화하신 위대한 님들이시여 얼마나 외로우셨나이까
얼마나 쓸쓸하셨나이까. 어찌하면 저희가 님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면 저희가 외로운 님들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사오리까. 삼천리 금수강산 스쳐가는 바람도 흘러가는 구름도 님의 벗이 되어 드리오리다. 우리는 님의 곁에 머물고 님은께서는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어둠으로 우리 곁에 오시옵소서. 이제야 님들을 위로하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결코 이제부터 잊지 않고 님들을 위로하고 받들겠노니 님들께서 이루지 못하셨던 그 거룩한 뜻을 저희들이 받들어 오시겠습니다. 님들의 한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풀어드리겠나이다. 님들이시여, 고운 님들이시여, 모쪼록 저희를 믿고 고운 숨결로 고운 침묵으로 저 푸른 하늘에서 조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고이 잠드소서. 고이 잠드소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경숙 시인님의 가슴 절절한 훈시가 오늘 이 자리를 더욱 의미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림 특수부대 약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약사는 보병 제23여단 주임원사이신 문웅주 원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문웅주 원사님 단상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특수임무부대인 호림 특수부대 전투약사 올리겠습니다. 소련과 중공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의 안보정세는 최악의 상태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방 손해배에서 나온 대책은 남침 기도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열혈 청년 집단이 서북 청년단을 차출하여 유격훈련 시킨 후 북한 공장원 침투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945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37호 일거 유격 대양전을 위한 육군 수색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1949년 5월 2일 서북 청년대원 350명, 계립 부대원 240명이 입교하여 6월 말까지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49년 6월 육군 수색학교에서 육군 호림 유격부대로 개명하고 1949년 6월 제5대대와 제6대대를 편성하여 제5,6대대의 북파 임무는 유격전 활동 외에 원산에서 영덕에 이르는 철로상에 있는 20여 개의 터널과 교량을 폭파하는 임무와 강원도 오지 산악지역에서 교량 활동이 주된 목표가 되었습니다. 1949년 6월 29일 제5,6대대는 북위 38선을 돌파하고 오색촌을 점유하여 공동함에 진출하였으며 공동함에서 5대대는 동해지구를 경유하고 6대대는 중부 산악지구를 경유하여 7월 말까지 맹산지구에서 합류키로 하고 각기 공동함을 출발하였습니다. 제5대대는 대청봉, 진무령, 향로봉, 삼치령을 경유하여 1949년 7월 16일 내금강 북사봉에 이르게 되고 1949년 7월 17일 제5대대가 북사봉 삼각고지에 이르렀을 때 적으로부터 3면의 포위 공격을 받아 4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전 끝에 대장 백의곤을 비롯한 전 대원이 장렬하게 전사하였고 귀환한 대원은 2명뿐이었습니다. 1949년 7월 2일 제6대대는 제5대대와 진로를 달리하여 공동함을 출발하여 외가평을 거쳐 서아리 진출을 목표로 진격 중 1949년 7월 7일 감옥거리에 이르렀을 때 적 2개 연대 병력에 의해 완전 포위 공격을 받게 되어 지원조차 불리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도 없고 퇴거할 생각까지 그 집에서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두워질 무렵 적은 사방에서 돌기에서 들어왔고 이때 대대장은 무장하고 있던 TNT에 불을 지펴 공격하고 자폭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남은 대원들은 일제히 TNT에 불을 붙이고 적진 깊숙이 공격하여 적부중에서 자폭함으로써 인민군 2개 연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퇴역을 마감하였습니다. 제6대대 김영주 대대장이야 모두가 전사하고 생還한 인원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5대대, 6대대는 이 전투에서 14명이 북에 포로가 되었으며 16명이 생還하여 203명이 전사하였습니다. 1949년 7월 제2, 제3대대가 편성되어 1949년 7월 2일 제3대대는 북화를 위하여 시흥을 출발하여 시어림 지역에 진출하여 1949년 7월 10일 적 1계중대 조후 교련에서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동년 동월 12일 서림 지역에 내습한 적을 제1중대가 격퇴한 직후 동료간 방면인 우군 방어선을 내습한 적 2개 대대를 대대 적 동력을 투하여 집중 공격하여 격퇴시켰으며 1949년 7월 14일 제차 침투 작전을 위해 혈기로 이동하여 제5 6대대와 연기작전을 모색하던 중 1949년 7월 19일 육군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고 7월 12일 용산 삼각지 소재로 원대 복귀하였습니다. 1949년 7월 이대대는 7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제식훈련 실시 후 8월 초경 원내도에 상륙한 후 정보수집, 선전전단 살포, 침당구이, 빈민가에 대한 북한 합의지급 등 공작활동을 마치고 초도해안에 상륙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선전전단을 살포하는 등 공작활동을 수행하던 중 8월 말에 6번 철수명에 따라 용산 삼각지 소재로 원대 복귀하였습니다. 1949년 8월 23일 북지 측의 5, 6대대 지략작전 사항과 2, 3대대 활동사항에 대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라디오 방송이 국회와 미 군사고문단 등에 알려져 큰 무리가 야기되어 육군본부의 철수명령에 의하여 1949년 8월 말까지 전원 철수하고 육군 호림 6대가 육군 영등포 학원으로 개명과 동시에 정규군 독립보병대대 편제로 개편되어 약 1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후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1949년 9월 15일 1, 2, 3중대 및 본부중대는 지리산 공벌토벌을 위해 남원으로 출발하여 소대단위 수색작전으로 지리산과 독유산 지역에서 예산 적군에 내모하였다가 적을 요격하는 작전으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고 타 부대에 기감되었으며 공비토벌 중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생하자 1, 2, 3중대와 본부중대는 옹해안 영덕 강구전투에 참가 후 구룡포로 철수하여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 교도부 확보를 위해 팔공산 공비토벌 작전에 투입되어 적 1개 대대를 선멸하였으며 동부전선에 투입된 본대와 합류하였습니다. 1950년 8월 18일 구룡포로 철수된 병력은 3, 4단 수색대와 2, 3연대로 중대별 편입되고 육군 영등포하고는 해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949년 2월부터 1950년 8월 18일까지 짧은 역사를 가진 부대로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격동의 시절 대북 촉보 수집 및 북계의 남침 지역 작전 훈련에서 북계군을 경멸하는 작전을 수행한 대한민국 국군은 최초의 특수부대였습니다. 바로 이곳 전적비 비문의 호림부대 한국전쟁 전 특수임무대로 편성되어 북계의 남침 hin계를 사전에 봉쇄하는 임무를 띠고 강원도 북부 지역에 침투하여 적의 군사활동을 견제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희 후배 장병들은 고독한 희생정신과 멸사 공범의 충전을 이어받아 조국소의 임무 완수에 전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2022년 10월 15일 23회단 주임원사 원사 임무주 올림 굿! 네, 감사합니다. 문흥주 군사님의 호림 특수부대 약사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전 국회의원님의 호림 영령에 대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KBS 뉴스 앵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민경욱 의원님은 인천 연수구 을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민 의원님은 지금 민주주의의 건강을 흔들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경욱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군대를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군대가 지금 평화시인데도 불구하고 군대가 뭐라고 들어가면 모든 훈련 받고 그런 것을 자기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다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호림 부대가 왜 호림인가 했더니 맹호 출림해서 사나운 호랑이가 숲에 등장했다. 그런 존재로서 이 적진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또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아까 원사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들이 발급받은 배급을 받은 그 TNT를 안고 산호하셨습니다. 이들만큼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이 애국에 몸을 바친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 이런 호림 부대의 부대원들의 존재는 지금 몇몇 분의 줄기찬 불굴의 의지로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금까지 싸워오지 않았으면 우리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셨습니다. 생무덤이 있다고 하더군요. 생무덤. 살아계신 분들이 자신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싸서 만든 무덤을 생무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북한에 가는 길에 도저히 살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생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생무덤을 기념하는 그런 그 전적 비가 지금 강원도 고성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려본 기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목숨을 바칠 것을 다짐하고 북한 적진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두려움 무릅쓰고 가서 목숨을 바치는 살신성인으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3년 만에 이분들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되고 화장이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그 결과를 감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이제 요구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만은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 들어가서 어려움에 처한 것을 군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고, 다음에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그에 대한 항의도 하지 못하고 구출하려는 작전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도 뭐 월북을 했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씌워서 모인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정권의 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지키는 일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지난 정권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이제 바뀌어서 대통령께서 호림 부대의 존재를 이렇게 언급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속상한 일은 뭐냐 하면 제 전직 의원인 저 같은 자가 이 앞줄에 앉아 있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오셔야죠. 대통령이 오시고 보훈처장이 와야죠. 보훈처장 보니까 보훈처장은 지금 여기에 꽃다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올 때는 저는 저 뒤에 여기 너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 호림 부대에 감사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저 뒤에서 제가 서서 이 위령제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금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친구 우리 정규필 대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규필 대령이야말로 지금 호림 부대의 맥을 잇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북 그 공작을 어두운 곳에서 맡으면서 이 파란 곳에 사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온 참 군인입니다. 이 군인을 여러분들이 이 호림 유격
대원들, 이 부대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듯이 지금 살아있는 호림 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필 대령, 이분의 그 안녕, 또 이분의 명예가 회복되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단 우리 정규필 대령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불굴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호림부대 위령제를 저희들이 올릴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위령제는 계속 되길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 이 자리에 와서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시도 정말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그거를 하늘에서 들으신 많은 영령들께서 정말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호림부대 또 우리 정규필 대령의 억울한 일 이런 것을 전부 다 푸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진으로 들어주신 민경욱 전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남북 이산가족협회 유재복 회장님의 추모사 순서입니다. 대기자이신 유재복 회장님은 4년간 통일 사업을 위해 중국, 북한 등을 방문하여 활동하셨으며 현재는 남북 이산가족의 수군인 가족 찾기에 매진하고 계시면서 정경 포커스 신문 발행인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호림 안보 협의회 이사님으로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유재복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 특수복을 입은 것은 제가 현재 특수임무 유공자의 하남 제 회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특명을 받고 96년도에 평양에 침투해서 김일성 시신을 확인한 공로로 현재 특수임무 유공자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온 오늘 추모사를 낭독하겠습니다. 추모사 6.25 한국 전쟁의 영웅이신 고 백선엽 장군께서는 2015년 6월 10일 당시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북파 호림부대 전사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면서 1949년 당시 북파 부대원으로 월북하여 북한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유가족들의 탄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1949년 당시 본인은 육군본부 정보국장으로서 이들이 나라를 위해 안타깝게 희생당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파되었던 호림 부대원들 대부분이 전사를 하고 일부 상환자가 있으나 그 후 그들과 전사자 유족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도 크게 신장된 만큼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미완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에 아무쪼록 장관님께서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이들 호림부대원들의 희생을 다시 감안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꼭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백 장군님의 부탁을 여지없이 예민했습니다. 73년 전 20대 청춘의 꿈도 펴지를 못하고 오직 조국을 위해 젊음을 사랑한 호국 영령 호림부대원들을 추모하는 오늘 이 자리, 이제는 백선엽 장군께서 하늘에서나마 우리의 행사를 지켜보시면서 흐뭇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호림부대에 입대하여 대북작전 수행 중 쓰러져간 우리의 영웅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애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7개 보훈단체가 있고 또 이 단체의 조직원이 국가 유공자들이 많지만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최초의 원조 국가 유공자는 바로 HID 호림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이제 님들은 모두가 떠나가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진정으로 조국을 위해 젊음을 불살라버린 호림 특수부대 영령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추모를 다하고 그 유족들에게는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께서 보훈가족으로서 호림 특수부대를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하여 지난 8.15 경추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호림 부대를 전국 국민들에게 알려준 사실에 진정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호림 특수부대의 후예로서 그간의 난관을 헤쳐온 사단법인 호림 안보협회가 늦게나마 정부의 지원, 특히 윤 대통령의 관심으로 유가족들과 함께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해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강국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음은 지하에 계신 호국 영령들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각계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사단법인 남북이상가족협회 회장 유재부.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를 못해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 남북이상가족협회를 위해서 항상 일하는 우리 박태웅 사무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오늘 또 멀리 오늘의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신문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김석세 국장을 모시겠습니다. 자, 조국을 위해 산하하신 우리 호림 부대 앞으로 늘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부 남북 이산가족협회 회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호림 생령 낭독 순서입니다. 호림 생령은 시인 고학 이희대님께서 작시한 것으로 우리 호림 부대원의 기상과 넋을 기리는 내용입니다. 호림 생령은 이화영 호림 회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호림 생령 고학 이의대 태산은 고고하고 호현은 하늘을 찔렀다. 질풍노도와 같은 용맹으로 국토방위 선봉에 분연이 일어났다. 대청병에 생묘를 만들고 국사봉의 가마골에 소화능선에 태극기를 꽂았다. 서부전선을 능멸하며 평양까지 침투하여 노란봉극장 김일성 수계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부르고 장렬히 산화한 수호신 호림은 지리산 공비토벌까지 석권했다. 오 도도한 호림, 빛나는 유격대 호림은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 영원히 빛나리라. 대한의 아들들, 무자년 아침 햇살은 눈부시고 정의의 날개는 지칠 줄 몰라 불멸의 봉화는 타오르고 있는데 우리의 영웅 호걸들은 동작 기슭에 잠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노라. 무자년 새아침. 네, 감사합니다. 이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제청하겠습니다.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가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두 번 반복해서 반주에 맞춰서 제청하겠습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노래 가사처럼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헌화 및 분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화 및 분향은 순서 없이 사회자가 호명하는 단체나 개인 순서로 나와서 자연스럽게 헌화 분향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호명하겠습니다. 회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족분들 나와주십시오. 박은규님, 황미애님, 이병숙님, 심혜승님. 다음은 3사단 여단 간부님들 나와주십시오. 다음은 백골 전후의 주상용 회장님 등 일행입니다. 다음 한국중앙도민회 나기수 부장님, 그리고 한국유럽군 전후의 총연합회 박충환 회장님, 이강성 회장님, 유교 참전 유공자회 유재식 서울시 지부장님과 일행분들 나오십시오. 구백여단 여단장님, 특수임무 유공자회 중앙회 하남, 포천, 노왕, 용인지회 8명 하고 7명 하고 15명 오실 때는 8명 먼저 7명 하시고요. 같이 오신 분들은 같이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장님 대표로 대표 유공자에서 오신 분들은 행대로 서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행대로 서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수와 사진이 공개로 잘 나오십니다. 아이 내가 벌써 장갑 안 했고 아니 있어. 김경우 전 국회의원님, 경상북도 자문관님, 장흥승님 나와주십시오. 윤경숙 시인님, 이현실 작가님, 유해수 박사님, 정영국 국사님, 특전사 주영용 이사님, 고민중님, 김봉원님, 나옵니다. 다음 보림안보협의회 임원님, 송성식님, 김일광님, 유재봉님, 김승원님. 경찰 시단에 가보지도 못하고
한민족윤리회의 윤청님, 주동현님, 최유성님 나와주십시오. 전화를 마치신 분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마지막 순서가 있습니다. 네네. 아우 오신지 백화점도 인간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건강하시지? 네. 다음 보전학습연구원의 김동환님, 이계숙님, 김기수님, 김무환님, 박완수님, 김영감님 나와주십시오. 다음 원로 회원이신 박석현님, 정창기님, 박복성님, 김준규님 마지막으로 호림안보협의회 회원이신 김일홍님, 송석영님, 송준성님, 전성기님, 김부원님, 이화영님, 신영애님 나와주십시오. 말해? 이달 말에? 11월 말에? 11월. 이상 구행되지 않으신 분도 헌화와 훈장을 원하시는 분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데
헌화 및 분양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또 비난 얘기한다고. 왔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순국 호림 특수부대 영령에 대한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령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 호림 특수부대 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상으로 제73주기 호림 특수부대 정몰장병 위령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령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